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 좀 바랬던 대로 탄핵 소추안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번 한 주에는 아예 테마로 우리가 또 뭘 공략해야 될지 되게 또 궁금증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괜찮은 흐름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테마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도 있고요. 양자 컴퓨터도 있고 또 12월 FOMC 회의도 있고요. 여기에 금리나 관련한 점도표 횟수도 있고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은 종목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부비 트랩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투자 전략의 이 테마와 통찰력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일단 상쾌하게 월요일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 뭐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다만 이제 지난주 우리 증시가 월요일 날 급락 이후에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4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상승을 하고 끝났거든요. 일정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은 좀 선반영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증시의 또 AI나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그런 종목들을 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국내 증시 하단을 좀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까 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결정 특히 뭐 FOMC 회의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좀 확정적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점도표예요. 찍는 거요. 네, 점도표.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과연 내년도에 3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할지 4회를 지지할지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9월 달에 발표됐던 건 내년에 이제 4회 금리 인하를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한다면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한 2회로 수정이 된다? 이러면은 또 시장이 좀 혼란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점도표 공개하는 것도 미국 증시와 물론 뭐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미 증시하고 크게 커플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뭐 어쨌든 미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또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해온 한 발은 어쨌든 AI 관련된 종목을 또 다시 하나 준비를 좀 해왔고 AI와 양자 컴퓨팅이 양대 축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목요일 날은 살짝 좀 살짝은 아니죠. 좀 크게 좀 변동성이 좀 나왔으니까 리게티 컴퓨팅이 거의 20%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도로다시 20% 가까이 급반등을 시켜놨고 아이언큐 보고 놀랐어요. 맞습니다. 아이언큐도 10%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지수는 다 쉬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AI나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기세가 결코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랠리 중에서도 AI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 종목들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알파벳이 이제 양자 칩 개발을 해서 그 칩이 탑재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단기간에 12%나 급등이 좀 나왔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양자 컴퓨팅이 얼마나 이제 좀 대단한 성능이냐면 수평 컴퓨터의 뭐 1000만 배 이상의 이제 빠른 속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10의 24승년이 걸리는 연산을 불과 5분 만에 끝낸다. 10의 24승 이게 계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불과 이제 5분 만에 이제 끝낼 정도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AI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팅의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건 쉽게 뭐 예측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이제 시대에 좀 살고 있다. 우리도 이제 뭐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 우리가 세술은 뭐 세부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증시도 랠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뀐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첨단 산업, AI에 대한 패권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양자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그냥 줄줄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M7, 기존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을 대체하는 새로운 M7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브리핑해 주셨던 브로드컴.
에이직 반도체 이제 시대를 시대가 대표하는 온다? 게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이 될 수도 네. 있다.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24% 급등을 했고 시총이 지금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브로드컴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에이직 반도체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AI 관련해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뭐 이미 많이 익히 다뤘죠? 알고 네, 계시겠죠. 네. 그다음에 서비스나우라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랠리를 펼쳐 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좋아요. 좀 찾아야 된다라는 네. 거. 그래서 오늘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이미 2017년부터 양자 암호 관련 전담 부서를 이제 설립할 정도로 네.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투자도 하고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이제 보안 기술, 양자 암호 기술을 이제 개발한 이력을 이미 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이제 구글 알파벳 양자 칩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엑스게이트가 가장 좀 세게 급등을 했지만 이등주로 이제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본업 자체가 양자 컴퓨팅 전에 사이버 보안, 생체 인증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가 거기서 출발하다 맞습니다. 간 여기서 거군요. 이제 출발한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지난 금요일날 또 주목을 좀 받았냐면 와이즈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 139%가 폭등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스위스 보안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보안 키,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네. 기업이거든요. AI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거기다가 양자 컴퓨팅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까지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따라가야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오늘 이제 뭐 탄핵 관련된 이슈가 워낙 또 주말에 강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들 뭐 그 중에서도 인물 지역화폐 쪽? 관련된 네. 뭐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인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 AI와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네, 새로운 시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첨단 산업, 신성장 섹터로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자 이런 거고요. 작년에 이미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이제 양자 암호 기술 개발을 기술 이전을 받아와가지고 네. 양자 직접 통신이라든지 양자 암호 키 개발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바로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실체가 좀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실적이 좋은 건 본업이 보안 솔루션 쪽도 나름대로 이제 기여를 좀 하지만 알짜 자회사, 한국 렌탈을 포함한 뭐 방산 이런 이제 알짜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는 시총은 뭐 1,000억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엑스게이트하고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사실 엑스게이트가 워낙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었어요. 지난주에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금요일 날 약간 좀 쉬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게티 컴퓨팅이랑 아이온큐가 아이온큐가 다시 급등을 했기 달렸으니까.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도 역시 이 음봉을 좀 메우는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엑스게이트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등주 드림 시큐리티도 5일선 이격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트라이가 진행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3,625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가는 4,5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보안 솔루션이나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았었다가 네. 요번에 이제 새삼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 정도 되는 4,500원 정도를 저는 1차 목표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세가 한번 좀 붙어주면 그렇죠. 한 20-30%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4,5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3,1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갭이 뭐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엑스게이트 뜰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드림 떠버리면, 시큐리티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테마 섹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대장주가 이제 계속 가잖아요. 네. AI 쪽도 루닛하고 이스트소프트가 그죠. 계속 이제 시세를 좀 끌고 네. 가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쪽도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그 엑스게이트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할 가죠.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갭을 좀 띄우더라도 엑스게이트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뜰 것 같고 드림 시큐리티는 아, 한 그래요? 4-5% 정도 이내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뭐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5%를 여러분들이 좀 기준으로 잡고 네. 만약에 5% 이상으로 떠버리면은 장중 눌림목을 이제 조금 기다리시고 일단 눈 감고? 네, 네. 한 5% 정도 되면 초반에 이제 좀 시세가 조금 강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그 정도는 네.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림 세큐리티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인데요. 뭐 여러분도 아마 주말 내내 보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몰라도 그 밑에 이런 알트코인들 네. 있잖아요.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이제 암호 다 풀고 그러니까 이쪽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안도 따라가는데 바로 이 드림 이 시큐리티가 네. 양자 암호 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양자 암호 쪽에 또 보안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회사다. 그걸 만약에 노력해 왔다. 실질적으로 시작 자체가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보안 네, 기술로 시작이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서의 보안 라인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에 붙이는 양자 테마인데요. 양자 종목으로 이제 엑스게이트나 KCS가 대장이긴 한데 약간 따라가기가. 드림 시큐리티 외에는 사실 테마성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양자 칩을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네. 이게 빨라야 2029년도 말이나 돼야지 이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사실 그에 따른 충격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다시 또 회복하면서 원화마켓 맞아요. 기준으로 다시 1억 4,800만 원대 거의 신고가 기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수급이 쏠리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지만 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인데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중에 엑스게이트라든지 드림 시큐리티 외에는 네. 사실 대부분 다 테마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같은 어떤 굵직가 그리고 실적으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일단 암호화폐, 특히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고 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5만 달러는 무난히 돌파할 가능성이 계속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10만 달러 고지를 안착하고 그리고 원화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거래대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투자자도 사실 무근이라고 하긴 했지만 한번 매각설이 한번 돌았을 네. 때는 예전만큼의 어떤 투심이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왜 하나투자증권이냐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방금 준호 매니저 이야기했죠. 그 윌로우 들어가서 네, 그냥 맞습니다. 떡하니 그 실물이 지금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그 회사에 한 대 있고요. 샘플. 예, 네, 샘플이고 그게 한 2028년, 9년 네. 그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말하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급하다 말까 아직 시간은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코인 오늘, 쪽으로 오늘은 빠지는데 네. 만약에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가라.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투자증권까지 봤고요. 이슈도 되면서 리뷰도 되는 것들 볼게요. 준호 매니저의 퓨런티어와 SOS랩 가면서 네. 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이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규제는 이미 맞습니다. 알아서 다 철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제 사고가 나도 당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은 무조건 그냥 풀베팅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 개발에 가장 이제 가로막았던 요인들이 바로 그런 요인이었어요. 규제. 그리고 네. 실제로 레벨 4부터는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다 제조사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테슬라도 풀셀프 드라이브 버전 13이 거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레벨 4는 절대 아니다라고 네. 언급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규제가 하나둘씩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지금 이제 개발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팀쿡이라든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만났을 때 꼭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대동하면서 같이 이제 만남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속도와 규제 완화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은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꼭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GM에서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했다는 얘기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중국에서 AI 인재를 계속해서 좀 대거 채용한다는 소식까지 나와줬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동안 네. 젠스왕 CEO가 일론 머스크 특히 테슬라의 지금 그 자율주행이 현재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극찬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도 테슬라 방식으로 자율주행의 어떤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고 네.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자율주행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가 유일한데 그거는
대규모 양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당 거의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대량 양산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결국 엔비디아도 테슬라. 그럼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도전했다가 다시 지금 실패하고 있고 애플도 지금 네. 사업하다가 좀 사업 철수를 접었죠. 했는데 결국 그러면 테슬라가 결국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또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이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는데 가장 가깝다라는 걸 인정하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결국 전기차의 판매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중점으로 결국에 자율주행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그 베팅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피런티어는 단연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100% 정도 상승 더블 나왔다가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줬을 때 가장 먼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살짝 올라갔는데 벌써 17%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시간에서 8% 또 올라갔어요. 그럼 한 25% 상승이 눈 깜짝하면 또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도 이제 기조를 잡듯이 국내에선 자율주행 거의 피런티어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만 잘 들어가고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면은 수익은 거의 미증시 그 이상의 상승도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런티어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에서 8% 떴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35,000원 라인 때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또 보셨으면 좋겠고 SOS랩 같은 경우는 얘는 라이다잖아요. 사실 이제 테슬라의 이제 반 테슬라 진영, 특히 현대차가 이제 라이다를 라인입니다. 기반으로 또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특히 이제 위탁 생산 쪽에서는 거의 TSMC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국한에서는. 그래서 현대차가 웨이모도 지금 이제 위탁 생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 뭐 아마존 죽수와도 최근에 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SOS랩은 현대차의 어떤 그 파운드리, 그 자율주행 파운드리 쪽에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의 모든 첨단 산업의 눈은 또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집합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SOS랩도 시간에서 5% 정도 반등을 놔두는데 딱 비슷해요. 그래서 피런티어와 마찬가지로 딱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로봇과 또 자율주행 AI 이쪽은 또 내년 1월에 있을 CES 행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라이다 특히 고정식 라이다 관련해서는 이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이 SOS랩이니까 오늘 피런티어와 함께 가장 탄력 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2,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저 둘도 또 특히 피런티어 또 갭들 것 같은데 네. 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일단 우리가 기보유자의 5%? 관점으로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일단은 뭐 신규 이런 거 매수의 있어요. 관점으로 예, 신규 매수. 신규 매수의 영매이전 관점으로 아까 이제 네. 5% 얘기를 해줬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일단은 예, 피런티어는 기본적으로 한 7, 8% 정도는 시간에서 8% 떴기 때문에 8%잖아요. 7, 8% 정도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뜨고 나서 한 10% 이상 출발은 당연히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이 직전 고점 이 박스피 라인 때였던 28,000원 라인 때 위에서 확실하게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1차 매수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갭을 메꿨을 때 2차 매수로 들어가면서 분할로 접근한다 그랬을 땐 신규 매수의 관점은 무난하고 어차피 결국 국내에서 자율주행 하면은 피런티어가 가장 대장주니까 결국 물려도 대장에 물려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갭에 떠도 너무 높게 떠버리면 좀 지켜보다가 28,000원 지지하는 거 여부 보고 1차 매수, 갭 메꾸면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봤어요.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 FSD 13, 13이죠. 성능은 이미 완전히 레벨 맞습니다. 4인데 홍길동의 아버지 같은 겁니다. 레벨 4인데 4라고 안 부르죠. 왜냐하면은 불렀다가 사고 나면 테슬라가 제조사가 완전히 다 맞아요. 제조사 책임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데 지금 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거 다 풀어가지고 가려고 고규제를 철폐하게 되면은 자, 상당한 자율주행 쪽에 올 네. 내년까지는 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과 결국은 이제 AI가 이제 결합이 돼야 네. 기술적인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는 다 AI AI 로. 이슈예요, 그냥. AI가 이제 결합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언제쯤일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처리와 관련된 문제. 지금 우리가 규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우리 운전자들이 다 이제 네, 부담을 하는 그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인식 자체가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라고 이러니까 뭔가 반감이 들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분명히 이제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그 구독료에
보험료 일부를 전가를 해서 그걸 이제 월별 내지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면 우리 사람이 똑같잖아요. 이게 네.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낼 때하고 10만 원을 이렇게 월별 나눠 내는 게 심리적인 이제 저항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책임은 테슬라가 지고. 맞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네. 결국 이제 구독료 안에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하는 넣고? 보험료 일부를 네. 이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까지 이제 정착이 좀 되면 그야말로 야.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네.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는 분명히 이제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지금 조금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프론티어나 그다음에 SOS랩 그리고 그 아랫단에 이제 삼성 전기하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가야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와요. 네. 이제 이런 대형주들도 자율주행 이제 섹터 안에서 관련된 이제 수혜로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필요하니까요. 네. 영민 매니저는 셀바스 AI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AI, 그 AI 솔루션도 맞습니다. 지금 큰 테마예요. 네, 이게 뭐 하드웨어 쪽에서도 지각 변동, 네. 지금 브로드컴이라든지 컴으로. 마블 테크놀로지가 에이직 반도체 이제 시대를 이제 끌어갈 종목, 새로운 이제 AI 시대의 대안이다. 네. 시총 1조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3조 달러 막 4조 갔죠. 달러 근처까지 네.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만큼 이제 또 내년에 주목을 한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이런 이제 계속 AI와 관련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야말로 시총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미국장하고 커플링 되고 있는 쪽이 이런 쪽이죠. 이제 AI AI. 쪽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셀바스 AI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루닛,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셀바스 AI는 또 하나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국내에서 음성인식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 기업, 셀바스 AI하고 솔트룩스. 솔트룩스. 요 기업들이 오픈 AI 이제 동영상 이제 AI 소라. 소라. 요게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음성인식 더빙, AI 더빙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면 자율주행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타서 운전도 안 하는데 네. 그걸 뭘 버튼을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네. 무조건 다 음성인식이 될 음성이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으로는 모든 플랫폼은 다 음성인식에 의해서 작동이 될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음성인식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확장되면 이제 거대 언어 모델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장 지난주 금요일도 음성인식 관련된 종목들이 막 30~40%씩 급등했어요. 예.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하면 셀바스 AI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이제 트라이 15,000원 정도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이 미국장 이제 흐름과 또 커플링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전 비전 그냥 같이 바로 해주고 말씀드릴까요? 솔트룩스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가격도. 솔트룩스도 네.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예. 솔트룩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소개해드리자마자 뭐 바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눌림목 조정 딱 진행되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21선 눌림목 딱 만들어지고 거래가 지금 팍 죽어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예.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 팔고 나갈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팔고 나갔고 단타 수급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거래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정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은 28,000원, 조금 넘어가면 3만 원. 네. 요 정도 흐름까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도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뭐 오늘도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정고점은 15,000원, 조금 더 가면 17,000원. 뭐 요 정도의 이제 타겟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이나 비전. 엠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돈 버는 AI 네. 플랫폼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엠로, 더존비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봐요. 더존비전이나 엠로 같은 기업은 너무 좀 변동성이 큰 기업보다는 네. 나는 조금 이제 파킹을 좀 해놓고 네. 쭉 끌고 가는 걸 이제 네. 선호하시는 분들은 중기 관점 혹은 뭐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주 정도 목표가를 좀 보면 한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존비전,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전부 다 신규 접근 가능하고 네. 단기 관점이든 뭐 중기 스윙 관점이든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엠노 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네. 진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다는 게 이제 뭐 네. 근데 좀
이럴 때 좀 탄력이 그렇죠. 좀 약해요. 밑에보다. 이럴 때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는데 이건 성향 차일까요? 근데 이제 어떡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네. 셀바스 AI나 뭐 솔트룩스, SP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이스소프트 조금 더 가볍기 가벼워.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항상 보실 때 그만큼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탄력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엠노나 도전비전 같은 도전비전. 이런 기업들은 네.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서 나중에 보면은 네. 이 기업들이 아. 결국 더 많이 올랐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도 사실 이제 작년 상반기 때쯤부터 네.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성장세가 나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많이 갈까? 차라리 AI 관련된 좀 작은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그 거예요. 시절 있었어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네. 보세요. 결국 엔비디아가 상승률이 가장 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만 보면 엠노나 더존비전이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지만 시간이 나서 지나고 보면 추세적인 흐름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우상향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더존비전이나 엠노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회자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조언입니다. 더존비전, 엠노 이렇게 재무제표라든가 그동안 실적 보시면은 따박따박 돈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길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승부를 그렇죠. 하니까요. 단기적으로 성향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단기 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점도 꼭 참조를 해주시고 셀바스 AI, 솔트룩스 음성입니다. 음성 AI고요. 우리 AI 비서도 결국 소리 네, 들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AI 에이전트가 하고 이제 앞으로 차에 타서도 요즘에 제가 쓰는 이 그 맵도 네. 제가 이제 안 찍고 음성인식 외치고 맞아요. 음성 인식 하거든요. 예, 근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게 점점점. 가장 원초적인 방식인데 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의 실행 조작뿐만 아니라 네. 내용을 만드는 것까지도 음성 인식으로 다 알아듣겠죠. 지시가 가능할 거기 네. 때문에 그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야 빨리 좀 보급이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 네. 네. 셀바스 AI, 솔트룩스. 자, 이렇게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이 이슈를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쨌든 이제 탄핵 소추안이 됐고 에너지주 쪽에서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쪽은 원전주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쪽은 이제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이 있어서 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민주당이 밀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밀었던 이제 그런 주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한테 이제 오늘 흐름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궁금합니다. 원전주 쪽 사랑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신데 맞습니다. 좀 원전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네. 사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 오클로와 네. 무슨 그 뉴스케이 뉴스케이 파워. 파워 같은 변동성이 네. 물론 나오지만 네. 일단 빅테크들의 어떤 이제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탄소 제로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졌지만 결국 트럼프 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SMR은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요동을 네. 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SMR 관련된 어떤 투자 확대는 사실 이제 글로벌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또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정치 리스크로 인한 큰 조정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원전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민주당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어도 일단 다시 한번 대세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와 같이 발맞춰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도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대응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정부 차원에서도 네. 우리가 뭐 정권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 발맞춰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만 독단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만 올라가기에는 수급 자체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또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반등 흐름이 나오지만 예전 같은 네, 정말 태양광 풍력이 강하게 반등 지난번에 바이든 단기시다. 행정부가 네. 집권하기 전에 어떤 그만큼의 네. 어떤 강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수급이 우리 지금 정치 테마주에 다 쏠려 있잖아요. 예. 또 오늘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또 한다고 앞두고 있는 하니까. 시점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요동을 찍힙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이 되는 어떤 이제 뭐 안철수 관련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첨단 산업 안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맞춰 갈 수 있고 뭐 피런티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최근에 정치 테마주와 만만치 않게 또 강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 관련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핵심 수혜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이냐, 뭐 원전이냐, 뭐 그런 종목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좀 관망하다가 예, 오히려 첨단 산업이나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 산업에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원전만 놓고 보면 목금에 이미 꽤 조정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또 원전에서 상당히 뭐 개파락이나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좀 오히려 관심을 오늘 가져봐요? 개파락이 거의 그래도 막바지 개파락이 아닐까 좀 원전주는?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좀 있지만, 보는데 원전은 이 글로벌 시대 흐름과는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조정이 거의 막바지 조정이 아닌가. 원전주는? 이미 사실상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그때 그 탄핵안 네. 관련해서 소추가 되기 전부터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이 됐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원전은 그래도 오늘의 하락이 거의 막바지 하락이고 이번 주부터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원전주 또 지금 민주당이 이제 뭐 네. 상법 개정안도 그렇죠. 한다고 하고 아마 잡으면 또 태양광 풍력 신재생으로 가죠. 민주당은 이제 그게 네. 당론이기도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한 투자. 이게 사실 이제 자꾸 미국 주식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네. 어쨌든 우리 시장의 논리가 그나마 네. 미국을 좀 따라가는 애들이 시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제 한 2, 3주 동안에 맞아요.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이런 SMR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2, 30%, 40% 정도 조정이 이미 들어왔었어요. 예. 제가 차트를 좀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가 주가가 이미 조정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받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요 이슈가 이제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오클로 고점 대비 35% 빠졌잖아요, 이미. 와, 그다음에 이제 예. 뉴스케일 파워도 35% 빠졌어요, 이미. 조정이 이미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도 이제 빠지는 거지. 사실 근데 겹쳤네요. 네, 정권이 뭐 교체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트렌드가 막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원전은 분명히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대신에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확실하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 그만큼 AI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기업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프라 쪽은 약간 좀 숨죽이고 있다. 그래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가 조금 살아나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뭐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도 지금 전력 수급 지금 또 뭐 야당 유력 이제 대표가 또 전력 수급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 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과거 정권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저는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네. 과거 정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밀었지만 그 종목들이 뭐 그 정권 시절에 막 5배, 10배씩 급등이 나왔나요? 대추세는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네, 일시. 시세가 안 나와. 네, 왜냐하면 네, 그건 네. 결국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일단 무조건 중국을 뭐 어마어마하게 때려줄 거라는 건 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도 결국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어려운 거기 네.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탄핵과 관련된 이런 이슈와 또 정권 고체와 관련된 이런 정치 테마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CS 윈드. 네. 너무 낙폭 가대 종목, CS 윈드 네. 이런 종목 너무 낙폭 가대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1, 2주 정도 1, 2주. 단기 테마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는 좀 괜찮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주와 신재생주 이제 분석을 해줬고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신재생 일단 방망이를 짧게 잡고 네. 이번 주나 1, 2주 정도에 또 이제 그런 열풍이지만은 이게 대추세가 되려면 맞습니다. 중국 업체 다 무너져야 되죠. 트럼프도 네. 마음 바꿔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두 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자 오늘 네. 산뜻한 월요일 어디로 향할까요, 일발이요? 저는 뭐 계속해서 지조 계속해서. 있게 첨단 산업으로 한번 네. 계속 가보도록 지조 하겠습니다. 있게. 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금요일 시간에서 좀 핫했는데 좀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넥스칩이라는 기업을 한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요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이제 팹리스 전문 기업이고요. 차량용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특히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가 되고 뭐 결국에
예전에 한미반도체나 엔비디아처럼 뭐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일제히 뭐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 곡괭이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나 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테슬라냐 아니면은 뭐 카메라 방식이 맞냐 라이다냐 레이다냐 결국에 뭐 반테슬라냐 테슬라냐 누가 되든 간에 결국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에이다스의 시스템 온 칩은 결국 칩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국내에서 대표적인 특히 자율주행 쪽엔 특화된 기업이고요. 거의 웬만한 그 자율주행 국제과제는 사실 넥스칩은 다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또 자율주행 시장 케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도 2024년부터는 모든 신차의 에이다스 장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예전 사실 유럽차 같은 경우는 거의 깡통차가 많이 팔렸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첨단 보조 시스템이 2024년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에 결국 에이다스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칩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발렛 주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온칩 관련해서 뭐 ARM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과 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넥스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라는 자체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파치 6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테슬라의 또 이제 뭐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2026년부터 넥스칩의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대표이사도 밝혔는데 예전에 제가 팀쿡이 자율주행과 로봇의 메커니즘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첨단 산업 안에서는 교집합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치 6와 또 그리고 이제 넥스칩의 차량용 그 반도체 칩 자체가 로봇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력이 지금 거의 80%가 가깝다라고 넥스칩의 대표이사도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고 결국 아파치 6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의 두뇌에도 결국 공급이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첨단 산업 규제 완화의 넥스칩이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로봇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서빙,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공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넥스칩은 자율주행 칩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핵심 칩 관련된 수혜주로도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넥스칩을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넥스트 칩입니다,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네. 전문 뭐 기업이고 자체 브랜드도 있죠. 맞습니다. 아파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가면은 네.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맞습니다. 네, 넥스트 칩. 결국 로봇도 확대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가격적이다. 전략으로도 예. 최근에 시장 여파와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뒀던 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되는 데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1,6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최근에 어떤 낙폭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9,9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입니다. 아마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다 오를 텐데 정말 보니까 네. 퓨런티어 이거 왜 뭔가 좀 찾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넥스트 칩 맞습니다. 하나 있고요. 뭔가 좀 상큼한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레이다, 없을까요? 라이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SOS랩, 퓨런티어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네. 가장 뭐 핵심적인 핵심이고. 수혜주가 이미 지금 동시효과에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이건 뭐 아직 이제 시간 조금 지나봐야 네. 알겠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쪽이 너무 좀 죽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원래는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얘기 나왔을 때 넥스트 칩, 텔레 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네. 같이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그나마 넥스트 칩은 9월 이후에 시세는 나름대로 좀 강했어요. 그 네. 자율주행 이제 이슈로 아파치 이제 상용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등이 좀 들어왔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DB하이텍이 뭐 테슬라의 예. 차량용 반도체 칩 8인치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DB 있었고 하이텍 있네요. 예. 뭐 삼성전자에 또 뭐 의뢰를 한다 이런 뭐 예. 여러 가지 썰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또 차량용 반도체 쪽도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요. 강해지면 네. 환기 효과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온 칩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에이직? 네, 예, 에이직 예, 반도체 결국은 예. 미국의 또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마블 테크놀로지 예, 급등했기 때문에 예.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내일부터 삼성이 글로벌 전략 회의가 맞아요. 진행이 돼요. 예. 저는 이제 미래 전략실이 또 다시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예. 드는데 어쨌든 삼성의 글로벌 전략 회의 했을 때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주로 또 가온 칩스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3나노 GAA 공정이 이제 수율 안정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또 가장 또 공고한 파트너십 가지고 있고 또 2나노 AI 칩을 이제 국내 처음으로 수주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넥스트 칩하고 붙이는 종목은 가온칩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말도 못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낙폭가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가온칩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온칩스 해주셨으니까 네. 약간 좀 짧게요. 저희 다 됐지만 그 브로드컴이라는 게 결국 이제 맞춤형 반도체 새로운 트렌드의 전환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네. 에이직 반도체들 한번 오늘 어떨까요? 가온칩스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장 사업 구조가 비슷한 기업은 예. 에이직 랜드. 에이직 랜드. 네, 에이직 랜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브로드컴, 마블 이쪽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같이 온다면? 연결된다라고 하면 가온칩스, 준호메이즈 소개해 주신 넥스트 칩 칩. 이런 이제 팹리스 맞춤형, 기업들이 예. 결국은 이제 또 주목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반도체 기업들이 뜨문뜨문 하나씩 지금 낙폭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 정도 나오고 있기 하나씩, 때문에 네.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된다면 요즘에 막 한 10에서 15%씩 급등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넥스트칩 네. 요 세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넥스트 칩은 실제로 네. 자율주행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이거 타고 맞춤형 반도체로 와서 네. 가온칩스 네. 아마 브로드컴 관련주 뭐 있어 할 텐데 네. 가온칩스, 넥스트칩, 또 에이직랜드 네. 이런 쪽도 오늘 한번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의 일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